연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연결 사이의 윤리는 뭘까? 네. 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인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뭐, 교회하고 별로 이렇게 뭐, 친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뭐, 1등도 하시고, 독일에서 가서 같이 독일의 한인교회 뭐, 커뮤니티 네. 쪽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관계도 하시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잠깐 들었을 때, 너무 힘드실 때, 교회 네. 가셔서, 네, 단절하고 단절로 갔어요. 일반 사회적 용어는 명당 자리가 거기였다. 네. 그거를 좀 쓰셨죠?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다 뭐 이런 기도도 조금씩 하시고 당연하게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귀한 자리를 나한테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나한테 집주인한테 일단은 보고는 드리고 그리고 단전호흡도 한번 좀 해주고 네. 뭐 그런 건 있으시지만 실제로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신데 혹시 이야기학교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기독교의 호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 한 사람으로 양심을 걸고 지금 연구하신 결과죠? 계기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종교적 언어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정도의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필연이었던 것 같아. 독일이라는 사회가 워낙 기독교 중심의 깊은 역사를 가진 사회였고 그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서 기독교를 발견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나는 오히려 생각해요. 오히려 그걸 몰랐던 것이 문제였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독일의 직업교육을 연구하는 분으로서 아니면 독일의 산업생태계의 그 어떤 원리와 가치, 뿌리를 연구하는 학자적 입장에서도 독일은 어차피 기독교적 가치에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다.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조금 저희의 용어로 그렇죠. 이해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거기에 기독교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어떤 언어나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건 이렇게 번역하면 나오는 말. 번역하는 나오는 말이 거기에 일맥상통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인 정신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다음에 이제 산업 생태계나 누사정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굉장히 큰 의미를 아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시대, 디지털 시대, 네트워크 시대에 어떠한 지침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봐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제 새로운 주제가 툭 이렇게 나오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뭐, 3D 시대이다. 그래가지고, 디지털화, 디카보니제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데모그래픽 해가지고서 이제, 고령 사회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1차적으로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이다라고 얘기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한 현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연결성이라는 거야. 많은 사람이 연결하고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환경을 잘 보호하면서 만나야 된다. 여튼 이제, 저마다 자기 살기식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잘 알면 좀 이웃사랑을 좀 하고 만나면은, 산업을 개발하면, 그렇게 지구를 해코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거 하고 연결을 해서 만날 때 이웃을 사랑하면서 좀 연결하자.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문제를 갈등이나, 그야말로 악을 생산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개념이 지금 직업교육과 산업생태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구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이
네트워크라는 연결이라는 거다. 우리의 네트워킹은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연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 연결의 기본적인 부분도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연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연결되어 가고 있는데 네. 연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이 연결 사이의 윤리는 뭘까? 네. 라고 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네. 원리적인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또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뽑았을 게 너무 많네요.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이. 맞아요. 네,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직업 교육적인 네. 부분도 있고 인간의 삶의 부분도 있고 직업 윤리의 부분도 있고 그쵸. 지금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어. 그런 보고를 사실은 기독교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요. 지금 독일 직업교육의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직업교육은 독일에서 어떻게까지 여기됐냐면 왜 학교와 직업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일에서는 학교에서는 이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는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현대화시키고 좀 내용을 더 들어가면 학교에서는 역량을 가르치고 역량을 향상하고 네. 직장에서는 고객 위주의 고객 지향성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정미경 박사님으로부터 독일의 직업교육의 핵심적인 원리,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놀랍고요. 이걸 이렇게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역시 고수십니다. 35년 내공이 축적된 고수를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독일의 직업교육, 이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혹시 여기에서 더 이거 꼭 나누고 싶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아니 뭐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소명이라든지 노사정 합의주의에 담겨 있는 궁극적인 이웃사랑의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직업 교육의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독교적인 정신하고 멀지 않다.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독일에서 배우고자 했던 것, 독일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느냐 이 얘기만 주로 있었는데 깊은적인 그 원리, 기초, 뿌리를 설명을 들었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 아버님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정미경 박사님 오신다고 해서 이제 직업 독일에서는 어떻게 또 그 직업 교육들이 이루어질까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궁금했었는데 오히려 그 저변에 식기세척기 이야기하실 때 저는 이건 자본주의와 어떤 사회주의적인 이슈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 문화 그리고 한 국가나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들이 훨씬 더 되게 중요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게 발전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이따가 이어질 이야기도 그 기반 위에서 실제로 그러면 실생활, 실제적인 직업 교육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한 줄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많던데 가치가 식기세척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걸 어떻게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는 것이 오늘 토크의 마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독일의 식기세척기는 이웃사랑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